비교하기 전에 사진이나 영상은 개인적 취향이 분명 존재합니다. 아이폰이 예쁜데 이래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색감이나 감성적인 부분을 비교를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해상력이나 다이나믹 레인지, 저조도에서 노이즈 이런 부분들 위주로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갤럭시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보시는 분에 따라 아이폰이 더 예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 말이 모두 맞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맞게 촬영을 해둔 게 있으니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진짜 시작해보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제 갤럭시 S23 울트라의 2억 화소로 촬영된 사진인데요. 둘 다 최고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사진으로 촬영을 해야겠죠. 갤럭시는 2억 화소, 아이폰은 4800만 화소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5000만 화소도 촬영이 되죠. 일단 이렇게 보면 사실 차이가 거의 없죠. 이런 나무들 보면 색감 차이가 조금 나긴 하지만 해상력이나 DR 이런 건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아이폰부터 확대를 해보죠. 이 부분 4800만 화소도 역시 굉장히 고화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대를 해도 도트가 눈에 띄거나 그러진 않아요. 5000만도 한번 보죠. 네, 갤럭시의 5000만 화소고요. 아이폰의 4800만 보다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갤럭시는 2억 화소가 있죠. 어떻습니까? 아이폰보다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요. 글씨가 화면에 가득 차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더 나죠. 다시 아이폰을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사진에서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정노출된 부분은 둘 다 표현이 좋아요. 가노출되거나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밝은 하늘을 한번 보죠. 갤럭시는 이렇게 구름이 아주 잘 표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이폰은 하늘의 데이터들이 갤럭시보다는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노출값을 좀 조정해 보면요. 이렇게 밝은 값을 좀 낮춰보죠. 아이폰은 이렇게 하늘의 데이터가 좀 날아간 게 보일 겁니다. 반면 갤럭시는 밝은 영역을 낮춰도 하늘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DR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한의 상황에서도 촬영을 해봤는데 아이폰은 어두운 영역을 잘 표현을 못하는 게 보이죠. 반대로 갤럭시는 좀 과한 수준으로 표현을 잘하죠. 이 정도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까 정도로 밝게 나와요. 물론 이 사진을 봤을 때 아이폰도 어두운 영역이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데이터가 다 살아있긴 합니다. 나무에 이런 무늬들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도 샘플이니까 1200만 화소로 촬영된 것도 한번 보시죠. 요게 갤럭시, 요게 아이폰, 요게 아이폰, 요게 갤럭시거든요. 사실 확대를 해도 해상력 차이가 없고 저조도 안경에서도 거의 똑같아요. 이게 아이폰인데요. 한번 확대를 해보죠.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갤럭시가 조금 더 디테일한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신 또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어요. 저조도 안경에서 2억 화소로 촬영하면 픽셀 하나당 받아들이는 빛의 양이 많이 줄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낍니다. 이게 2억 화소로 촬영된 울트라 사진이고요. 확대를 해보면 이런 글씨 부분이 많이 짓눌려져 있다? 뭔가 깨져 있는 느낌이 들죠. 반면 4800만 화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비교적 글씨들이 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도에 맞게 사진 모드를 조정해 가면서 촬영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결론을 내면 저는 갤럭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광각 카메라를 한번 보죠. 이게 아이폰이고요. 이게 갤럭시입니다. 역시 넓게 봤을 때는 두 개의 차이가 없죠. 하지만 확대를 해보면 차이가 조금 나요. 아이폰은 조금 거칠게 촬영되죠. 갤럭시는 좀 부드럽게 촬영이 됩니다. 특히 요 글자를 확대해보면 갤럭시는 확인이 되죠. 반면 아이폰은 조금 구리게 확인됩니다. 여기 글씨도 주의 보이죠? 갤럭시는. 반면 아이폰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각은 갤럭시가 저는 더 좋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망원인데요. 사실 망원도 갤럭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게 아이폰인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좀 거친 느낌이 들죠. 반면 갤럭시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망원은 또 궁극적으로 아이폰은 3배가 최대이고요. 갤럭시는 10배 줌까지 광학이 됩니다. 이건 아이폰이고요.
이건 광학 줌이 된 갤럭시입니다. 디지털 줌 10배. 사실 뭐 아이폰도 기대 이상으로 잘 촬영이 되긴 했어요. 디지털 치고는. 그래도 평가를 하자면 결국 갤럭시가 좋은 것 같죠. 디지털 줌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그 해상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갤럭시는 궁극적으로 100배 줌이 되죠. 디지털 줌이긴 하지만 되고 안 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AI가 부족한 하소를 많이 채워주기 때문에 100배 줌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 망원도 갤럭시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매크로 모드인데요. 접사. 이제 요게 삼성이고 요게 아이폰입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거의 최대로 접근해서 촬영한 게 이게 다예요. 이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면 이 초점을 잘 못 맞춥니다. 아이폰이 더 확대되어서 촬영된 게 느껴지죠. 확대를 해도 이 픽셀의 표현이 아이폰이 더 뛰어납니다. 갤럭시는 좀 문드러져 있는 느낌이 들죠. 얘도 한번 보죠. 얘는 갤럭시, 얘는 아이폰인데요. 아이폰이 훨씬 더 선명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접사는 아이폰이 좋다. 이제 전면 카메라를 볼 건데요. 네, 전면 카메라도 제가 좀 극한의 상황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요게 아이폰이고요. 요게 갤럭시입니다. 디테일은 갤럭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다이나믹 레인지는 아이폰이 좋죠. 밝은 부분에 데이터 날아간 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일부러 이렇게 낮춰놓은 거거든요. 밝은 영역이랑 흰색. 대신 해상력은 갤럭시가 좋습니다. 요게 이제 전면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인데요. 요건 아이폰. 확대를 해보죠. 네, 아이폰은 글씨가 좀 거칠게 표현된 게 보이시죠? 근데 반면 갤럭시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티가 나죠? 그리고 이제 사진의 마지막 나이트 모드로 촬영된 건데요. 둘 다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도 사진을 매우 잘 찍습니다. 너무 차이가 안 나서 극한의 상황까지 가봐야 확인이 되죠. 지금 이 영상은 완벽한 밤에 촬영된 촬영 장면을 캡처한 건데요. 애초에 아이폰은 피사체가 보입니다. 근데 갤럭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어디를 찍고 있는지 잘 확인이 안 됐고요. 결과물도 보면 아이폰이 훨씬 낫죠. 갤럭시는 색이 막 얼룩덜룩해요. 글씨도 안 보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아이폰이 승입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영상에 대해서도 한번 보죠. 일단 색감 차이부터 간단하게 볼 건데요.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이고요. 처음에는 뭔가 갤럭시가 진하게 보이는 듯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폰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오죠. 뭔가 빨간색이 더 빨갛게, 노란색이 조금 더 노랗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따뜻한 느낌이 들죠. 반면 갤럭시는 약간 색 빠진 느낌? 근데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긴 했어요. 어떤 게 더 예쁘다 이렇게 판단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해상력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게 방금 영상에서 5배 확대를 한 건데 글씨를 자세히 보시면 아이폰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카페를 촬영한 영상도 확대를 해보죠. 빵의 표현이나 사람의 표현이나 아이폰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K만 놓고 보면 아이폰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갤럭시는 8K가 촬영이 되죠. 4K보다는 확실히 더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실생활에서는 8K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8K로 촬영을 할 거다 이런 분들에게는 갤럭시가 좋고요. 그냥 4K 환경, FHD 환경 이렇게만 사용을 할 거다. 그렇다면 아이폰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조도 환경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가 좀 죽을 씁니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촬영했다가 밝은 곳을 촬영하면 노출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죠. 아이폰도 살짝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갤럭시만큼 이렇게 과한 느낌은 절대 아니죠. 아이폰은 좀 일관적으로 촬영이 되죠. 이렇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환경에서도 저는 아이폰이 좋더라고요. 보시면 갤럭시는 좀 어둡게 촬영이 돼요. 제가 노출을 수동으로 좀 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로 좀 어둡게 촬영이 되더라고요. 아이폰이 조금 더 정확하게 촬영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관된 느낌이었고요. 갤럭시는 막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뭔가 부자연스럽게 노출이 변경됩니다. 물론 뭐 수동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 촬영하면서 막 노출 변경하고 막 다이얼도 없는데 막 이렇게 고쳐가면서 촬영할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자동 모드로 촬영해도 잘 촬영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폰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그리고 동영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죠. 바로 손떨방인데요. 제가 걷는 데선 차이를 못 느껴서 한번 뛰어도 봤는데요. 뛸 때를 자세히 보면 갤럭시는 살짝 툭툭툭툭 끊기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폰은 조금 더 자연스럽죠. 밝은 환경에서는 아이폰이 좋구나 이렇게 느껴지긴 했는데 이게 차이가 아주 작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두운 환경에서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이폰이 압도적으로 흔들리죠. 특히 잔진동이 많아요. 한번 띄워도 봤는데요. 역시 갤럭시가 좋죠. 그리고 이 영상에서 자세히 보면 아이폰의 고질병이죠. 고스트 문제도 확실히 느껴지긴 합니다. 액션캠 모드도 한번 보죠. 이것도 역시 왼쪽이 갤럭시, 오른쪽이 아이폰인데요. 둘 다 진짜 좋아요. 거의 뭐 고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아주 많이 흔들리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둘 다 잘 촬영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 종합해서 이제 영상에서 평가를 하자면 저는 노출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 자체가 좀 치명적이라고 봐서 아이폰이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주로 촬영하는 환경이 이렇게 밝은 환경이기도 하고 뛰기보다는 걸어 다니는 경우도 많고 밤에는 거의 촬영을 잘 안 하고 스튜디오 촬영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아이폰이 더 좋았다고 느껴졌고요. 근데 사람에 따라 이제 환경이 뭐 밤에도 막 걸어 다니면서 야방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이라면 갤럭시가 더 좋을 수도 있죠.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불편하지 않을 겁니다. 고스트도 좀 적고 뭐 잔떨림도 없고 이러니까요. 본인 환경에 맞게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내보자고요. 제가 느끼기에 이번 갤럭시 S23 울트라,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의 승자는 갤럭시입니다. 아이폰의 감성적인 측면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저는 갤럭시가 조금 더 좋다고 느껴져요. 특히 사진을 많이 촬영하신다면 갤럭시가 조금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많이 찍는다면 저는 아이폰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이폰을 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밤에 많이 찍는다 그럼 갤럭시도 좋지만 그냥 툭 들고 찍기에는 아이폰이 더 좋은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사용할 환경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이 많은지 영상이 많은지 밤 촬영이 많은지 뭐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결론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저는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봐. 결국 뭐 갤럭시도 이제 카메라가 잘 나왔다 이게 결론입니다.